여러분, 최근 흑백요리사에서 선제스님이 만든 잣 국수, 잣 옹심이 보셨나요? 화려한 양념도 없고 복잡한 기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잣이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 맛에 감탄했고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스님은 수많은 재료 중에서 잣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영양사 관점에서 선제스님이 잣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리고 시니어 건강에 잣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과 기력 회복에 잣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대가들이 수많은 재료 중에서 잣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잣이 치매 예방과 기력 회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잣 뇌 건강의 치트키. 잣을 보통 고명으로만 생각하시죠? 떡국에 몇 알 띄우거나 나물에 올려서 장식용으로 쓰는 정도. 그런데 영양사 입장에서 보면 잣은 고명이 아니라 뇌를 위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잣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이 뭐냐면 뇌세포의 먹이예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고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는 것도 다. 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레시틴은 이 신호 전달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뇌세포 사이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난 어르신 중에 잣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보면 기억력이 또렷하고 말씀도 명확하세요. 그리고 잣에는 불포화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이 혈관을 청소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혈관을 막히게 하는 찌꺼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깨끗해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겠죠? 치매의 한 원인이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거예요. 잣의 불포화지방산은 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일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찰 음식을 보면 잣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잣죽, 잣국수, 잣강정. 왜 스님들이 이렇게 잣을 많이 쓰셨을까요? 스님들은 오랜 시간 앉아서 수행을 하십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해요. 그러려면 뇌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잣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뇌를 깨우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선제스님의 조리 철학에서 배운 잣 섭취법. 흑백요리사에서 선제스님이 강조한 게 뭐였나요? 재료 본연의 맛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양념을 빼고 재료가 가진 맛을 그대로 살리는 것. 영양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잣은 열에 약한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레시틴도 그렇고 비타민 E도 그래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붓거나 튀기면 이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스님이 만든 잣 국수를 보면 잣을 갈아서 국물에 섞었어요. 끓이지 않고 마지막에 넣어서 운기만 전달했습니다. 이게 영양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잣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고소한 맛은 살리는 조리법입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잣을 고르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잣 중에서도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 가평. 잣 같은 통통한 잣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알이 클수록 영양도 풍부하고 고소한 맛도 지네요. 첫 번째는 잣차입니다. 잣 한 줌을 믹서에 갈아서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습니다. 두 번째는 잣 미음입니다. 쌀죽을 쑤실 때 잣을 갈아서 마지막에 넣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 특히 좋아요. 세 번째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 간식으로 챙겨 드세요. 씹는 게 힘드시면 믹서에 갈아서 요거트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볶거나 튀기는 건 맛은 좋지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생으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갈아서 먹거나 죽에 살짝 섞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잣은 보관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잣은 기름기가 많은 견과류입니다. 이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 산패, 그러니까 기름이 썩어서 쩐내가 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산패된 잣을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고 오히려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실제로 상담실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잣을 실온에 오래 두셨다가 드시고 속이 불편하셨다는 분들이요. 그래서 잣은 반드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사오시면 바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한 번 먹을 양만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으면 더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꺼내서 바로 드시면 되고 갈아서 쓸 때도 얼어있는 상태에서 갈면 됩니다. 오히려 얼어있을 때 더 곱게 갈려요. 그리고 하루 권장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10알에서 15알,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한 꼬집 정도예요.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상담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잣이 좋다고 해서 한 줌씩 드셨대요. 그랬더니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하셨다고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 잣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잣도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드세요. 정리하면 잣은 냉동 보관, 하루 1015알, 열을 최소화해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 왜 선제스님은 잣을 선택했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선제스님은 잣을 선택했을까요? 잣은 맛도 좋지만 먹는 사람의 몸을 생각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몸이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음식. 그게 잣이었던 겁니다. 사찰 음식의 철학이 바로 이거예요. 먹는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 맛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잣은 뇌를 깨우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상담실에서 시니어 분들께 잣을 권해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하세요. 그냥 고명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달쯤 꾸준히 드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다고, 깜빡하는 게 줄어든 것 같다고요. 물론 잣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꾸준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뇌 건강과 기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선제스님이 잣을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잣은 뇌세포를 깨우는 레시틴과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냉동 보관하셔야 하고 하루 10알에서 15알만 드시면 됩니다. 열을 최소화해서 생으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갈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잣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냉동실에 잣 한 봉지 준비해 두시고 아침마다 10알씩 챙겨 드세요. 여러분은 잣을 어떻게 드시나요? 잣차로 드시는지, 죽에 넣어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